네, 시청자 여러분, 저 여기 여의도에는 한주면옥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지금 제가 모시고 있는 분은 한국 지도자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교육기관, 사회교육기관입니다. 지도자 교육기관을 지금 뭐 한 60년 가까이 쭉 운영해 오고 계시는 원로 정치인이세요. 김일주 이사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저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33년생이니까 91죠.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그냥 청년처럼. 오늘 저희가 나라가 워낙 좀 어렵고 정치가 워낙 국민을 답답하게 해서 마침 모신 김에 우리 저 역대 대통령들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뛰어난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지도자가 있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우리 이사장님은 어느 분을 존경하세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의 공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기억해야 될 게 그 얄타회담 있잖아요. 네. 얄타회담이 1945년 2월 4일서부터 네.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네. 그때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스탈린한테 아시아 지역을 동부전선이라고 그러고 유럽을 서부전선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루즈벨트 대통령 아마 생각에 서유럽에서 미국 청년들이 많이 죽고 있으니까 이 동부전선까지 우리가 개입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했던 거예요. 아하. 그래 한반도와 만주를 동부전선은 스탈린 네가 맡아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대로 있었으면 우리가 동그라파처럼 소련의 위성국가 됐을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대단한 게 히틀러가 4월 3일 날 그 자폭을 해 죽었어. 그럼 루즈벨트가 40년 4월 12일 날 루즈벨트가 서거했어요. 트루먼 대통령이 4월 12일부터 부통령이 승계해서 대통령이 됐죠. 그런데 연합국이 이제 멀지 않아 전쟁이 끝날 텐데 전쟁 끝난 이후에 세계 질서 때문에 유엔이라는 걸 만들자. 그게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더라고요. 네. 샌프란시스코 모리스 호텔. 근데 이승만 박사가 그때 가방을 들고 모리스 호텔을 갔어요. 우리도 내가 망명정부 대표다 말이야, 조선에. 예. 근데 뭐 나라도 없는데 왔다고 쫓겨났어요. 4월 중순인데 날짜는 정확치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승만 박사가 그것을 몰래 난 다음에 아직 확고하게 지금 정리 못한 게 있는데 에밀리 프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일부 기록에는 소련 공산당을 탈당해서 전향해서 미국으로 온 사람이다 그런 말도 있고 어떤 기록은 원로 미국의 언론인이다 하는 그런 기록. 근데 이제 확실치 않아. 그래서 내가 미국 쪽 여러분한테 그 사람이 미국인이냐 아니면 소련 공산당을 탈당해 전향해 온 사람이냐 그러니까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했던. 네. 그런데 그 에밀리 구보라가 샌프란시스코를 다 뒤졌어. 이승만 박사를 찾았다. 그래서 어디서 호텔에서 기자회견에서 얄타 회담의 미력을 폭로한 거예요. 아하. 예. 미략을. 예. 그러니까 이게 나눠먹기 한 거다. 우린 반대한다. 예. 이게 저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 3인 회담에서 루즈벨트가 한 걸 폭로해 버렸다고. 그래서 영국은 하원이 긴급 소집이 됐더라고요. 그 이승만 박사의 그 기자회견 다음에. 그런데 4월 12일 날 미국의 루즈벨트가 아니고 트루먼이 대통령 됐잖아요. 트루먼이 그 사건을 듣자마자 마샬 장군을 불렀더라고요. 이게 말이 아니다. 우리가 참된 이 한 대목이 우리를 오늘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 대단한 거라고요. 예. 그래서 마샬 장군을 불러서 참전한다 이렇게 얘기하자 마샬 장군이 보아 장군 불러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트루먼 대통령의 생각이 다르다. 한반도에 참전한다. 네. 그 한마디가 지금 우리 오늘 건져놓은 거라고요. 이제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태도가 루즈벨트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포츠담 회담은 그 이후 독일이 40년 5월 8일 날 완전 항복을 하고 루즈벨트는 4월 12일 날 결퇴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포츠담 회담은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이 원자탄 시험을 끝낸 날짜는 뉴욕 멕시코에서 45년 7월 16일 날 오전 9시 25분 45초에 선거이 발표가 됐어. 그래도 트루먼이 이걸 발표를 안 하고 그 보스탐 회담에 보스탐은 베를린에서 한 24km 지점에 있더라고. 예, 독일에 있죠. 조그만 도시요. 인구 한 25만 되는 그런 데인데 거기에 삼국 대표 중에 처칠, 스탈린 그대로 있는데 미국 대표만 바뀌었어.
트루먼이. 예. 근데 그 회담에 독일이 항복했으니까 아이젠하워 배석을 했더라고.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은 그때 그 어느 신문사 기자로 거기에 또 배석을 했더라고. 근데 그게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반조무합이 돼도 건지는 예. 결과가 돼. 38선을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그걸 이제 그때 가는 건 아니고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포스탄 회담 끝나고 루즈벨트 트루먼이 8월 6일 날 실수할 때 했잖아요. 네. 그래도 일본이 항복 안 했어요. 그래서 8월 9일 날 나가사키를 때리니 8월 10일 날 워싱턴에 항복 전통을 때리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할 때 이승만 박사가 열타 회담 위력을 폭로하지 않았어도 우린 그대로 소련 이상국가로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난 그렇게 보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의 공과를 정리해서 평가해야 된다. 난 그렇게 봅니다. 또 예. 이승만 박사뿐만 아니라 모든 대통령 또 정치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편견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지성인답게 그와 공과를 구분해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국회의원 하시던 때는 박정희 정부 때인가요? 아니죠. 그 후인가요? DJ 때입니다. 아, 김대중 정부 때. 네. 예. 자민련. 자민련. 네. 이사장님,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분이 오늘 그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본 설계를 다 한 사람이다. 나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첫째 우리가 포항제철 만들지 않았으면 오늘이 없다고요. 네. 포항제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아, 물론요. 철은 나는 산업의 쌀이라고 봅니다. 그랬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철학이 뚜렷한 사람이었어. 뭐 독재한 건 과지요. 그러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우리나라 항구 준서를 완벽하게 한 게 박정희 대통령. 항구의 준서를 네. 그러니까 아무리 큰 배도 우리 저반이 되죠. 저반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걸 일반적으로 항구 준서를 완벽하게 했다는 얘기를 거론한 사람 없더라고요. 예. 그건 대단한 겁니다. 이사장님 보면 저 박태준 포철 회장하고 아주 각별한 사이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한 대로 대정부 질의하고 내려오자 깨안더니 내가 새 임기하는 동안에 대정부 질의 같은 걸 오늘 들었다. 그때부터 저 가까이 지냈다고. 예. 그러더니 제가 하는 일들을 한번 알고 싶다. 그래서 막바로 우리 아카데미를 방문했어요. 예. 그게 1959년도부터 농민교육부터 시작한 거더니 보더니 감동을 하더라. 근데 이사장님, 박태준이 없었으면 포스코도 없었을까요? 예, 몸만 제가 가까이 지내면서 일반적으로 공개 안 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처음 들어가서 일본 제철 때문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몇 사람이 일본 가서 접촉을 했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박 대통령이 하루 청와대에서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박태준 씨도 투스타 아닙니까? 그런데 예편에 해가지고 그때 38인데 시어틀에 어느 공과대학에 입학 허가가 다 받아놔. 그런데 좀 만나자. 그러니까 응접실에 안 들어가고 도착하자마자 식당으로 갔더래요. 그런데 종종 큰 병 하나 용여사가 내는. 네. 그거를 멕시코라스를 놓더래요. 두 분 다 그 술들 잘하셨네. 술을 잘하셨구나. 그래서 쭉 들더니 대뜸 제철소로 하자는 얘기 아니고 일본이 만주사변, 진화사변 때 신일본 제철이 40만 돈 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100만 돈은 하자. 아, 그래요? 어. 제철소 짓기도 전에? 아니 그냥 처음 만나자마자 야 이제 뭘 하겠냐 얘기도 안 하고 예. 그러더니 이 철을 생산해야 나라를 세울 수 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공부하러 떠날 수 있는 걸 간다 소리도 못했대요. 먼저 제철소 사장으로 임명한 거야. 그래서 박태준 총재가 일본은 그 나라의 어른들 있잖아요. 동경대학의 유교 철학을 하는 야소오카라는 교수가 있는데 야소코 선생과 만나. 전에 알던 분이 아닌데 그분이 10살 때 아버지 따라서 일본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와시다 다니다가 중퇴에 왔는데 그 야소오카 선생을 책을 애독했대. 유교 철학을. 그걸 들고 야수고 선생한테 갔는가 봐. 저는 6살 때 아버지 따라서 일본에 와가지고 국민학교, 중학교 이렇게 그 종퇴하고 종전될 때 거기에 들어가서 사관학교 나와서 네. 내가 별 2개까지 달았다. 그 우리 대통령 소원이 말이야. 제철소의 소원이. 선생님 도와달라.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철학 관계가 없지 않냐? 알겠다.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만나러 갔더니 내가 신일본 제철에
이나야마 회장한테 얘기를 했다. 만나라고. 하하. 그 박태준이라는 분 그냥 이렇게 얼굴만 봐도 정직하고 성실한 분으로 보이잖아요. 예. 그랬더니 이나야마 회장을 3번 가서 만났는데 3번째 내가 한국에 제철소 짓는 거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저 아베 그 외할아버지가 그때 수상 기시 노부스케한 신일본 제철에 이나야마 회장이 발표를 하자 수상까지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겠다. 그래서 시작이 돼. 그럼 저기 박태준 회장 같은 분이 안 계셨으면요. 그러니까. 제철을 못 만드는 거죠. 또 그런 사람을 알아본 박정희 대통령의 그 통찰력이 있네.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첫째는 통찰력, 자제력, 포용력, 인내력. 이게 나는 지도자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이사장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 얘기를 성나게 들을런지 모르겠는데 차는 아주 좋은 차인데 길이 안 닦였어요. 그 목적지 못 가잖아. 서울역에 시속 300km 달리는 그 KTX 화통이 있어요. 근데 궤도가 안 깔렸어. 아하. 그럼 목적지에 못 가잖아. 네. 배는 훌륭한데 선장실에 나침판이. 그래서 제 사실은 몇 번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잘 닿지 않더라고요.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이제라도 나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이제 한번 만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지금 이 영상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든 전달이 될지도 그러니까 그럼 좋겠는데 조금 늦은 감이 지금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꼭 필요한 게 어떤 겁니까? 꼭 필요한 게 물론 정치니까 내년이죠. 지방선거. 내후년입니다. 내후년.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정말 온 국민이 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켜서 그래도 이 보수 세력, 윤 대통령 세력을 우리가 합류해서 밀어두겠다 하는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예. 근데 지금 우리 국민이 한 3분의 1가량 생각이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지금 갈라져서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마무리 잘하고 그게 기반이 돼서 다음 정권이 보수 세력이 연장된다 그러면 우리는 세계 우뚝 설 겁니다. 그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강력한 사회교육에 뒷받침받아야 합니다. 예. 그게 없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선진국가가 모두 불란서 시민혁명 이후로 불란서가 한 일들이니 1700년대 이후에 영국의 그 산업화 혁명에 뒷받침한 게 다 강력한 사회교육에 뒷받침받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교육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 내가 66년 지금 시흥에 들어간 지 56년 되는데 어느 정권도 나 한번 만나보자고 그런 사람 없어요. 책을 읽은 건 많이 읽었겠죠. 그러나 저만큼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드물 겁니다. 그 정권이 성공하고 선거에서 이기려면 대통령도 잘해야 되지만 집권당이 잘해야 되잖아요. 집권당. 국민의힘은 그거 어떻게 보세요? 역대 정권이요 모두 몰락한 게 인적 구성 때문에 몰락했습니다. 그런데 난 3가지로 구분하는데 권력지 합은 야합 세력 가지고 권력에 날라붙는 세력 가지고 사회의 금역지 합은 오합입니다. 까마귀였죠. 돈 가지고 사회의 야합과 오합은 안 된다. 안 된다. 예. 중국인데 네. 모택동과 장개석이 서로 싸운 거 보는데 예. 그때 중화민국이 장개석이 그 6억의 인구와 민족 자본 미국이 제공하는 신무기를 가지고 결국 몰락해서 대만에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합 세력이나 야합 세력 가지고 사상지 합은 단합니다. 이 정신적으로 결합된 조직이 아니고는 성공 못합니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공자한 가운데 도선 부족 유정이라 한낱 착한 거 가지고는 정치를 못한다. 철학이 있어야 된다. 아까 내 말씀드린 대로 도로를 닦아야 되고 궤도를 놔야 되고 나침판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없이 어떻게 돼요? 그게 결국은 국민의힘 또 윤석열 정부의 이념적 정체성을 정확하게 세우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요. 방향 설정이 돼야죠. 네. 근데 그 이념 정리가 되지 않고
사상 이념 정리가 되고 그 사상을 구현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뚜렷한 사상은 네. 역사 철학 속에서 우리 역사 철학에 딴 나라에 없는 게 있어요. 네. 천민 사상이 있어요. 천민, 하늘천, 네. 국민민. 천민 사상이 있어. 역사적으로 상고 역사로부터 우리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둘째, 우리 민족의 인본주의 사상이 있어. 인본 네. 사상. 인본 사상. 네, 사람을 사랑하는 사상이 우리나라에 뿌리 깊다고. 근데 요즘 그게 다 무너지고 있어. 셋째, 중물 사상이 있어. 중물 사상. 중물. 네, 물질 문명이 중시형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네, 겁니다. 중물 사상. 그러니까 요즘 저 양궁이 올림피아가 재패를 한 거를 그냥 봐서는 안 돼요. 2000년, 2500년 전에 중국이 우리나라 호시석족이 그 청동기를 뚫고 나가는 활촉인데 네. 석자와 숫자의 활촉을 중국이 1500년 그러니까 2500년 전후에 우리 호시석족을 중국 계속 수입해 갔다고. 아하. 그 활촉이 큰 거에서는 큰 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를 우리가 양궁을 연습을 많이 해서 이겼다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 DNA에 그게 있- 그래서 내가 요즘 가끔 주요한 데서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강의를 가면 강의 제목이 한민족의 유전자 유산과 한국혁명이라고 아하. 내가 강의 제목을 단다고. 한민족의 유전자, DNA 유산과 한국혁명, 한국혁명. 이게 멋있네요. 불란서 시민혁명, 영국의 산업혁명, 미국이 대중사회로 민주화혁명을 한 나라예요 지금. 예.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37개 국가가 약소국가 독립했다고. 근데 그 중에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반동가를 가지고 세계 모든 분야에서 10위권이야. 지금 우리가 경제력도 10위권이지. 그리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우리나라 휘발유, 경유, 방카슈 기름 수출이 5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 해도 16개 국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유를 들여다가 정지하는 시설은 세계 6위야. 기름 파는 건 우리가 세계 5위고 이런 나라를 건설했는데 그래서 불란서 시민혁명, 네. 영국의 산업혁명, 미국의 대중사회로 민주화혁명을 이룩한 나라. 이사장님. 네. 냉면이 나와서 불을 끓고 있어요. 이제 식사하셔야 되겠어요. 예, 그럽시다. 예, 짧게 우리 고성급 시청자들,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아이고, 고성복 박사의 텔레비 난 아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사람은 고성국 박사님의 방송만 들으면 다른 방송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 박사님과 그 방송에 관여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정말 그런 고 박사 같은 공정하게 방송하는 언론 매체가 있다는 걸 대단히 기쁘고 생각합니다.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한국 지도자 아카데미 평생 그 정치를 하시고 그리고 사회교육, 리더십 교육을 해오셨습니다. 지금도 현업에서 90이 넘으셨는데도 그 이사장으로 그 리더십 아카데미를 이끌고 계십니다. 김일주 이사장님과 말씀나눴습니다. 1999년도부터 네. 지금 66년이고 시흥에 들어가서 56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회장님 말씀 중에 많은 우리 민족에 대한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